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2일이죠. 화요일입니다. 네, 한국 AI 투자센터 홍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지금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얼마 전에 또 눈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렸었죠. 퇴근 시간에. 오늘은 퇴근 시간 전에 지금 눈이 좀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이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눈이 지금 엄청나게 좀 아직까지 되게 많이 쌓인 건 아닌데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 몇 시간 내리면 얼마 전에 내렸던 눈처럼 굉장히 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사실 눈 내리는 거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사건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약간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리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뭔가 감성적이 되는 이제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지 많은 분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얼마 전에 또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상 요즘에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죠?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또 결국에는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걸린 거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또 되게 쉽게 벌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아니면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고, 이제 올해 초 3월달이죠. 3월달 같은 경우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사실 돈을 내가 수익을 버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오르기만 하면 되게 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떤 방법을 쓰면, 어떤 전략을 쓰면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노력하는, 공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를 좀 정리하고 아니면 최근 시장을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간단하게 좀 내용을 볼게요. 지금 2일 동안 개인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포모증후군. 그래서 오히려 뭐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가 더 있을 정도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벌어서 나만 좀 조금 어떻게 해요? 등급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일컫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벼락부자도 이제 있지만 요즘에 이제 신조어로 벼락거지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포모증후군. 뭔가 나만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놓치나 3시간 만에 3조 사들였다. 근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다시 신용대출이 어떻게 해요? 증가되고 있고,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통이 지금 다시 신용대출이 재개가 되고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또 개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제 꼭 마통이 지금 자금이 빠진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100%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근에 대출이 많아지고 있고 시장 쪽으로 다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돈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인드가 과연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일이에요. 그죠? 누구는 뭐 전세 자금을 빼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정들이 굉장히 좀 다르단 말이지. 각자의 사정들이 굉장히 좀 다르지만 분명한 거, 여러분들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경계해야 돼요. 개인들이 돈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왜 경계를 해야 되냐, 이제 요거는 잠시 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과열 양상이 최근에 조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못 간다는 아닙니다. 못 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켜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요런 심리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하면은 주식 보고 있거나 주식 얘기하고, 퇴근하고 주식 얘기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 또 주식 얘기하고, 요즘에 이제 어떤 대화거리에 대한 주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 주제가 지금은 주식, 야 너 얼마 먹었어? 라든가, 아니면 나 얼마 벌었어? 아니면 나 아직 손실이야? 뭐 이런 것들 있죠.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개인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틀 동안에 7조 원 매수했습니다. 7조 원. 이틀 동안 그래서 7조 원. 연일 대량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변동성이 지속되며 경험 없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대출 받아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막 밀려. 좋아할까? 글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경험에 따라 조금 달라질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그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변동성이 큰 게 장점이긴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도 굉장히 갈리죠. 나는 안전자산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데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저는 위험자산이 좋아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저는 그냥 몰빵하는 거 좋아하고 변동성 큰 거 매매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입장 차이가 다른 건데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그 어떤 성향에 맞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습니까? 매집 종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항상 올라갔다 빠지는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빠질 때 이렇게 이제 밀릴 때가 여러분들 조정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조정이 좀 크다라는 거고 웬만한 내공으로는 이거를 이제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 대출 받았어. 내 월급이 한 달에 한 300만 원이야. 내지는 뭐 한 4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빠져갖고 1억에서 1000만 원 날라갔어, 여러분들.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10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결국 털어먹는 방법은 머리채를 자꾸 흔드는 방법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게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개인 투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세는 아니죠. 오히려 조금만 팔아도 굉장히 매수를 많이 빨리빨리 해주는 이제 그런 위치다라고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우상향으로 갈 거다라고 좀 예상하시는 분들은 매집 종목 그 다음에 단기 5월 스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은 나는 그냥 포트 안에 한 50% 내지는 30%를 추세 종목으로 가고 나머지를 뭐야 단타 치는 거죠. 단타는 뭐 기본적으로 한 3에서 5% 내지는 뭐 그 이상,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껏, 그죠? 3% 드실 분들 3% 드시면 되고 5% 드실 분들은 5% 드시면 되고 10% 넘게 드실 분들은 넘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 차이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전략에 대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들면은 결국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현대차나 오늘 매수한 개인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 잠시 후에 좀 표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주식도 매수 타이밍과 가격이 잘못되면 최악의 주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죠? 내가 샀는데 수익을 못 내면 그거 가지고 잡주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하러 온 거지. 그죠? 나는 주식해서 돈 벌려고 왔어.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많은 수익을 어떻게 안전하게 돈을 벌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잖아. 리스크가 그러니까 클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어떻게 자금이 크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무리 훌륭한 주식도 매수 타이밍과 가격이 잘못되면 근데 과연 어제 오늘 매수를 많이 한 개인들 7조 원이나 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 우량주를 샀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타이밍이 과연 좋았냐? 이건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표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결국에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물론 내가 지금 퇴근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일할 때도 공부하고 쉬는 날에도 공부해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 노력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어떤 그 이익금을 가져갈 만한 자격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죠? 강원랜드 카지노 하듯이 그죠? 도박하듯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분들이 꾸준하게 못 법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10% 벌 때 있고 20% 벌 때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투자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몰빵을 한다거나 신용 미수 쓴다거나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더 먹으려고 홀딩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먹는 거는 결국 장이 빠질 때 우리가 벌었던 걸 다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그거를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움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5%였고요.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했어요. 오늘도 지금 변동성이 코스피가 한 3%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도 한 5% 변동을 줬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보시면 변동성이 2% 정도 나왔어요. 어제 흔들렸지, 오늘 흔들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이 여러분들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크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시장이 나빴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2008년도에 주식하신 분 계세요? 2008년도에 나 여기서 주식 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2008년도에 나는 2008년도에 주식해서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아니면 나는 2001년도 9.11 테러 터졌을 때 주식해봤다, 그때 주식하고 나 지금까지도 주식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실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올해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직장인의 한 60에서 얼마? 65%가 올해 주식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어디 80에서 90% 정도 되는 분들이 올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 시장에서 직장인의 비율이 60에서 65%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80에서 90%가 올해 주식을 시작하셨대요. 장 빠져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군가 돈 벌었으니 나도 그걸 한번 벌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뛰어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8년도가 여러분들 2008년도 보시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했던 이제 은행이죠. 투자자 IB, 그러니까 IB 인베스팅 투자 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반토막이 넘게 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때 주식하면 모조리 깡통이에요. 사실상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모조리 그냥 깡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이 좋잖아. 그죠? 여러분들. 장이 좋지. 이때도 장이 좋았겠지. 보시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섣부르게 대응하면은 그냥 대출에 받은 돈이든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들게 모은 돈이든 어떻게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한 거죠. 2002년부터 여러분들 바닥 찍고 2008년까지 고점 찍었어요. 상승을 많이 했다고. 근데 까먹는 건 한 방이야. 시장이 주저앉는 건 한 방이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이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6년 올린 시장을 1년 만에 뺐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올린 시장을 불과 한 달 만에 뺄 수도 있어요. 왜? 요즘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만 하신 분들은 진짜 최악의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2008년도 이야기 제가 왜 했냐면, 이때 매수해갖고 돈 벌었던 사람들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는 게 여러분들 추세적으로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진 추세적으로 이탈할 것 같진 않지만 분명히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단기적으로 내지는 중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24조 원이나 23조 원어치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저점에서 산 개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개인들이라고 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지만 누군가 대출 받아서 하고 누군가 순수 자기 돈으로 했어.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대화의 주제가 주식이야. 근데 주식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져. 그런 분들이 돈 싸들고 들어온다라는 건 뭐야? 위에서 총알바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를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뭐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지는 LG화학이라든가 뭐 삼성 SDI 이런 것들. 그들이 무조건 앞으로 더 오를 수 없다라는 부분보다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브프라임 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때 주식하신 분들은 왜 지금까지 계신 분이 없냐면 이때 주식하신 분들은 주식할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금 있으면 뭐 사고 싶어갖고 막 근질근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막상 샀는데 밀려서 손실 났으면은 내가 이게 대출금이야 못 버텨요. 멘탈적으로 못 버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장기 투자하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돈 많은 분들이야 그냥 주식 안 보고 묻어두면은 언젠가 올라와 있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들이 그러냐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적인 개인들은 결국에는 저는 한 달에 월급이 200이라 50만원 내지는 뭐 100만원 보태서 한 300만원 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뭔가 상황을 더 개선시켜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숫자로 보면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장기 투자?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왜? 변동성을 줘버리면 야 내가 갖고 있는 게 1000만원이나 전재산인데 1000만원이 700만원 됐어 500만원 됐어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잖아요. 그지? 이분이 못 버텨요. 내 전재산인데 그게 빠진다 하는데 못 버텨. 근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올라 내지는 털리고 나니까 올라. 근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다시 시작할까? 절대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어떤 자금을 갖고 있는 아니면 진짜 돈이 막 화수분처럼 계속 어딘가 생기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감정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남이 돈 벌었으니까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이건희가 예를 들어 김택진이 돈 잘 벌잖아. 그죠? 이지용이 지금 월급은 안 받죠? 우리 보시면은 대기업 총수들 보면은 돈 잘 벌어요. 근데 나도 대기업 총수가 돼야겠어라고 노력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너무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왜 안 좋냐면 자 볼게요. 철저하게 분석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돼. 삼성전자 어저께 96,800원까지 올랐죠. 자 분명히 이 자리에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저께 이 자리에 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지금 개인들이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 매수 금액이 여러분들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예, 2조 5천억 샀어요. 2조 5천억. 2조 5천억. 2조 5천억.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저께 오를 때 산 사람도 있고 오늘 빠질 때 산 사람도 있고 그래 93,000원에 샀다 칩시다. 내지는 그러니까 91,000원에서 아니다 9만원에서 93,000원에 샀다고 칩시다. 9만원에서 93,000원의 평균 단가다라고 좀 보시겠습니다. 2조 5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얼마? 96,600원이죠. 근데 분명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샀을 텐데 과연 얼마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샀을까? 얼마를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들어갔을까?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사실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1% 그냥 저는 1년 기다려갖고 1% 수익 나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과연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자리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얼마나 먹겠다라고 여러분들 들어갔을까요? 과연 5%? 10%? 그럼 막말로 지금 오늘 96,600원인데 10만원이 된다 한들 지금 누군가는 이 자리에 팔까요? 여러분들 물론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차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2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반대로 어저께 외국인 기관은 팔았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걸 개인들이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10만원 갖다 쳐 얼마? 10% 수익이네? 그럼 이거 먹고 과연 팔까?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던질 수도 있겠죠. 진짜 자금이 크신 분들은 1% 뛰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0억 들어가고 1% 먹고 1,000만원 먹고 나오는 거죠. 2% 뭐 2천만원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어떤 매매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진짜 온갖 가지수가 많고 진짜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2조 5천억에 대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지금 바로 10만 원을 찍어야 될 텐데, 그래야 얼마? 10% 내진 12% 수익을 거둘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왜 평균 단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 개인이 이 한 종목에 2조 5천억을 사주겠냐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조 5천억을 단기간에 사줄까? 현재? 물음표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현대차도 엄청 많이 샀습니다. 5천억. 어제, 오늘.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죠. 빠지면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매수해주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고. 왜 지금까지는 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흐름이 과연 나올지는 좀 물음표예요. 네. 그럼 대형주 산 사람은 계속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등이 나왔지만 안 팔아. 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거 먹으려고 주식했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틀 동안 개인들이 매수한 자금이 여러분들 얼마예요? 어제 오늘 7조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1조 3천억, 기관 5조 4천억. 근데 이 7조 원의 어떤 수익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안겨줄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샀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이제 뭐 해야 돼?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그렇게 썩 녹록치가 않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오냐? 물음표예요. 왜? 기관들은 여러분들 올라갈수록 계속 팔고 있어요. 왜? 남의 돈으로 돈 주식하는 거라 그래요. 올랐을 때 수익 챙겨야죠. 어디 연기금. 올랐을 때 수익 챙겨야죠. 누가? 펀드. 근데 펀드는 여러분들 왜 나가? 수익이니까 나가는 거 플러스 야 내가 직접 하겠다. 왜? 펀드 가입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수수료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펀드 수익에는 여러분들 세금이 또 붙어요. 우리 그 거래 수수료, 거래 세금 말고 거기서 펀드 수익 본 거에 대한 어떤 세금이 또 붙는다고. 야 이거 낼 바에는 내가 직접 굴리지. 왜? 주변에 수익 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까 현대차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간 개인들 분명히 있을 거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잘 가던 종목이 막상 올라가니까 따라붙은 개인들 많아요. 그런 상황은 왜 나오냐면 그저께까지 급등을 했거든 이 종목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빨간불 켜지면 이제부터 이제 가나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웬걸 이제는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물이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지수 빠져요. 종목 빠진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방향성은 그때그때 누가 잡아줘? 외국인이 잡아줘요. 그죠?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언제부터? 1시 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이야기 드렸어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시황이나 써드릴 때 여러분들 흐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짚어드렸냐면, 그래서 이게 시장 경험이 종목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시장 경험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린 정시격언이 뭐예요? 진짜 좋은 기업도 내가 타이밍 잘못 맞추면 손실로 다가올 수 있고 나한테는 최악의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아까 1시 31분 언제까지 3,047% 3% 이상 빠지던 시장이 여러분들 언제 1시 42분에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1시 31분에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1차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으니 지지 맞는지 볼게요. 요거 지금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장중의 시황에는 조금 개선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관찰하자. 관찰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죠. 1시 31분에 이제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2분까지 밀리다가 바닥 잡고 어떻게 계속 올라왔어요. 왜? 지지 라인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지 라인에서는 여러분들 반등이 나와주면은 좋은데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못하잖아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구역구역마다 이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없으면 그냥 무조건 빠지면 여러분도 어떻게 불안하죠. 아까 빠질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불안하셨지.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어떤 심정이 바뀌어요? 올라가니까 아까 저점에 살걸.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막상 빠질 때는 무서워하더니 올라가니까 살걸. 그거 뭐야?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식하다 여러분들 망한다니까? 깡통 차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거나 할 수 없으면 내가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아까 보시면 1시 31분에 정확하게 사인 드렸잖아. 그 다음에 좀 더 밀리다가 어떻게 반등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종목을 홀딩할 수 있는 거고 굳이 현금 더 안 만들려고 팔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선 누군가 털렸겠지. 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계속 그냥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 번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왜? 오늘은 땡겨줬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땡겨주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 뺐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좌 깡통 납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봐봐. 외국인이 지금 볼게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팔다가 땡긴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외국인이 팔다가 선물 땡긴 시간이 여기 몇 시예요? 이 시간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파니까 어떻게 시장은 꼬꾸라진다고. 개인이 사는데 그러면 왜 안 올라가? 기관 외국인이 파니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요?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1시 43분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쌍바닥 언제? 1시 55분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HTS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보여드릴게.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자마자 이렇게 땡겨지죠. 치수 땡겨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 라인에서 외국인들이 뭐 매수했으니까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그립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수급을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면 외국인이 장중에 사니까 지수가 땡겨졌네요.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매도죠. 이걸 보시면서 뭔가 좀 느껴가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니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건 역시 물론 아직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애들 있죠.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조정받고 아니면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 탄력 보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지금 어떻게 반등을 빠르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웹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 전략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난번에 전략 종목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요거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차익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웹젠이라든지 그동안에 박스 보인 것들이 이제 올려치죠. 웹젠은 그동안에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요거 왜 박스권이고 계속 뭐 매집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죠. 근데 이제 오늘 뭐 하이닉스 뭐 꼬리 달긴 했지만 하락 중, 그죠? 현대차도 꼬리 달긴 했지만 하락 중.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꼬리 달긴 했지만 역시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지금 뭐예요? 계속 시간을 끌 겁니다. 뭐 대형주는 물론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생기겠지. 근데 이제 이전처럼 7%막 이런 식으로 8% 급등하면서 움직일 거냐? 근데 이게 워낙 덩치가 커서 시가총액이 600조란 말이에요. 이게 600조. 엄청난 지금 규모로 좀 성장을 했는데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섹터는 우리는 좀 뭐예요? 멀리하고 개인들이 많이 안 산,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안 사고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그동안에 이제 더 많이 이제 못 산 섹터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져서 결국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안 했던 섹터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급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롯데쇼핑 오는 이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포트 안에 전략 종목 안에 여러분들 이게 들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 종목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모이고 모여갖고 계속 순환이 되게끔 우리가 지금 전략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요것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개인들과 매매를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잖아. 삼성전자 물론 좋은 기업이죠. 물론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올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조금 더 호재거리가 있으면 10만원 찍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위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개인들이 점점점 큰 자금을 많이 쏟아 부을수록 얘네들은 그보다 더 큰 자금을 쏟아 부어야만 그 자리가 뚫릴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지금 그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는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횡보 내지는 좀 하락을 보이고 한다면 그동안에 못 간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1차 주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건 거래대금.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보면은 이런 얘기 많잖아요. 역대급 거래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역대급이 사실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개인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법인 아니면 개인 돈이라고. 회사에서 주식을 하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 연기금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쎄 빠지게 일해갖고 어떻게 연금 부어갖고 그거를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펀드 누군 돈인데, 펀드도 여러분들이 막상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 돈이거든. 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거든. 원래 투자금이라는 거 자체는.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시장에 어떤 자금을 쏟아 부을 때는 약간 좀 경계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은 오늘도 보셨고 어제도 보셨지만 추세가 아직 이탈된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추세가 이탈된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단 변동성이 커지고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결론. 그러니까 조금 그게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못 간 거 플러스 뭐예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현대차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중의 문제겠지. 그럼 이제는 이제 어떤 비중을 좀 크게 갈 거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좀 크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아직 강하긴 한데 이게 조금씩 꺾이면은 매물 압박이 있으니까 요거는 크게 들어갔다 빠지면 내가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중을 이제 조금씩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부정적이나 그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중기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요. 자, 2부로 좀 넘어갈게요.